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제작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이제 로봇의 핵심 기술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자료 조사와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뭐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지 한번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이슈가 됩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워낙 힘들었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배터리 폭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한 5배 이상 전기차가 급성장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만큼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이 배터리 산업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저가 배터리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 공략 비중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새로운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K 배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요. 세스 2025에서도 로봇 산업이 미래의 또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도 성장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핵심 기술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인데 일단 관련된 기사를 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면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가 이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을 이제 3월부터 가동을 하겠다. 2025년도부터 의왕 배터리 연구동을 좀 해서 파일럿 시제품하고 2025년도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동안의 전기차 캐즘, 이 배터리 폭발이 있죠. 요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성장이 더뎠던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양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 관련 기술이나 또 본격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전기차 캐즘을 피하려면 배터리 폭발, 열 폭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옵티머스 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런 휴머노이드 사업 로봇 산업에 지금 진출을 했고요. 최근 엔비디아 또 메타 애플도 개발 착수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 아틀라스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이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핵심적인 장비가 또 전고체 배터리가 좀 필요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개발 현황을 보면은 피규어사의 AI 쪽인 개발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 경영권을 확보를 했죠. 진행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지금 중국 업체들도 지금 발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배터리 폭발이나 열 효율을 높이고 무게 대비 에너지 집약을 높이는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배터리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제 배터리 산업들이 부각되는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파우치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에 많이 쓰고 있고요. 각형도 쓰고 있고 테슬라는 이 원통형을 통해서 개발을 했죠. 가격이 쌉니다. 대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이 힘들었던 거는 중국산 LFP 방식의 배터리가 등장함에 따라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저가형 배터리들 그 다음에
국내 그 기대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쪽이 우리나라 차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한 이런 이슈들, 중국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리튬을 자원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리튬 가격 때문에 가격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전구체 개발에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광산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엔솔이 양산해서 4680 배터리의 어떤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테슬라 쪽에 많이 공급이 됐고 화재염, 열폭주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에너지 집약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데 왜 시장이 커지느냐? 뭐 여러분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뭐예요? 로봇 산업의 핵심적인 배터리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 말 그대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에서 이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를 통하게 되는 이 전해질,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분리막 사이에 이 액체로 되는 전해질 때문에 요 배터리 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터지면서 열폭주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말 액체가 아닌 고체, 전기를 통하는 고체가 고체 소재로 개발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열폭주, 화재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 발전 단계로 좀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고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황화리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고체가 들어가는 요것들이 개발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로봇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전고체, 열폭주, 전기차 캐즘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과 소재이기 때문에 향후에 배터리 소재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이 높죠. 예, 높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해결될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현대차도 이런 전기차 캐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화, 차별화죠 사실은. 예. 그리고 로봇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에서의 핵심적인 필수 부품이 이제 배터리죠. 일례로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2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략 용량이 2.3kW급이에요. 뭐 2시간, 3시간이면은 방전돼 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접도를 더 높여야겠죠. 그리고 또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로봇 시장에서의 이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시장의 어떤 새로운 가장 핵심적인 개발 기술 트렌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배터리의 양극재가 원가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음극재, 그리고 리튬 소재 같은 경우는 MCM 계열, 리튬과 망관, 를 통해서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고, 그 다음에 뭐 분리막이 있고요. 또 음극재,
양극재가 있으면 음극재가 있죠. 배터리 원가의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파우치형이든 이거를 감쌀 수 있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예, 동박이라고 하죠. 예, 케이스. 요걸 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화려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망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봐야겠죠?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죠, 그러면. 자, 한때 잘 나갔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최근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되고 뭐 실적도 좀 저감되면서 뭐 한때 60만 원, 63, 4만 원대 가선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죠. 대표적으로 양극재 쪽의 대표적인 주자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보면은 뭐 더 심하죠. 한때 뭐 31만 원까지 갔던 뭐 3, 4만 원대에서 30만 원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다시금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주저앉았죠. 6만 원대로.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예, 한때 뭐 거의 80만 원 가냐 못 가냐 하는데 지금 뭐 20만 원 초반대로 주저앉았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안 좋고 실적도 감소가 됐고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 근데 최근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의 대표적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예, 바닥을 좀 다지고 있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한때 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만 원대. 물론 과거의 영광을 재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가격대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드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한농화성, 또 CIS, 그 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들, 또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체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삼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선 삼성과의 어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 예, 황화 리튬 같은 개발 쪽, 요게 지금 소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과거의 현대차의 협력사였습니다. 2023년도에 황화리튬 소재를 개발을 완료했죠. 이제 현대차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예,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의 CIS는요, 원래 이제 장비, 2000년대 장비 회사였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시제품을 202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양산이 본격화된다면은 또 이 CIS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LG화학과 국제 연구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쪽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소재 쪽은 아니지만 장비 쪽으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해요. 그래서 최근 현대차가 전고체를 양산하겠다라는 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두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유일 에너테크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휴머노이드 시장 쪽에 뭐 개발들을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잠깐 뭐 얘기를 좀 드리고는 있지만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그렇죠? 전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시간과 업황 회복에 필요하지만 그리고 트럼프가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면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정체가 되고 중국산 배터리가 오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얼추 바닥은 쳤다. 실적도 뭐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플러스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건 없다. 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워낙 현대차의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국내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장비, 주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머노이드 쪽의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4680 배터리 채택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이제 사용 시간과 무게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과 공급 물량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들이 이미 바닥에서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지만 중간에 좀 눌림목 구간들을 한번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2차 전지가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워낙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요. 따라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회복하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런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셀 그리고 이제 공급망들 이런 이제 케이스 양극재나 이쪽도 살아나갈 수 있는 하지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역시 전고체 관련된 리튬이온 기술적인 신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서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